안녕하세요. 캐나다 아빠예요. 오늘은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2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해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는 1년 정도 캐나다 밴쿠버에 살았어요.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원래 캐나다 BC주에는 서울시, 성남시처럼 밴쿠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편의상 밴쿠버라고 부르는 지역은 그레이터 밴쿠버라고 해서 밴쿠버 시보다 조금 더 넓은 지역을 의미해요. 한국 분들은 서울시 그리고 그 근처를 묶어서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레이터 밴쿠버라고 부르는 지역을 사실은 편하게 그냥 한국에 계신 친구나 지인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그냥 밴쿠버 산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선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밴쿠버시를 보시면 UBC 대학교 근처에 있는 웨스트 밴쿠버를 들 수 있겠고요. 북쪽에 노스 밴쿠버에도 많은 한국 분들이 사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밴쿠버 기준 동쪽에 있는 코키틀람 지역에도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살고요. 그리고 코키틀람 남쪽에 위치한 랭리라는 지역도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지역들별로 각각의 특색은 있지만 사실 제가 많은 지역에서 살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뭐 어떤 차이점이나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았던 지역들을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는 밴쿠버에서도 이스트 밴쿠버라고 하는 밴쿠버 동쪽에 살았었거든요. 거기서 한 1년 넘게 살다가 이제 리치몬드라는 중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 이사를 갔었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포트무디로 이사를 왔는데요. 포트무디는 코키틀람은 아니지만 코키틀람 위쪽에 붙어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코키틀람에 사시는 분들과 굉장히 가까이 산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트무디로 이사 오면서 처음으로 한국 분들이 주변에 많이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분들이 많은 곳은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편해요. 사실은 제가 이스트 밴쿠버에 살 때는 인도 분들이 좀 많은 동네였었고 또 리치몬드에 살 때는 중국 분들이 많은 동네에 살았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많은 동네에 오니까 한국 슈퍼도 가깝고 또 한국 분들이 자주 가는 쇼핑몰 같은 곳들이 가까워서 굉장히 살기가 편하더라고요. 한국 마트에 가면은 사실은 뭐 값도 비쌀 것 같고 해서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아니 외국까지 나가서 뭐 한국 마트에 다니나 이런 생각을 사실 전 좀 했었는데 여기 와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마트에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중국마트에도 있지만 한국마트, 한국식 과일, 귤이라든가 김이라든가 또 한국 제품들 뭐 만두라든가 오뎅이라든가 떡볶이 떡이라든가 이런 품목들 또 저희가 한국식 파, 그다음에 뭐 쪽파, 부추, 그다음에 버섯 종류들 또 한국 두부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사려면 한국 마트에 가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중국 마트에도 파는 경우가 있는 제품도 있는데 가격이 그렇다고 뭐 엄청 싸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국 제품은 어디 가나 사실 다 가격이 좀 비슷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마트에 가서 또 간 김에 뭐 저랑 우리 아이들 한국 과자도 좀 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 마트가 가까운 만큼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장점은 아이들 교육하기에도 좋아요. 우선은 우리 아이들 학교에 한국 친구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자체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동네는 아니라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학년에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한국 친구들 혹은 뭐 언니, 오빠들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적응하는 게 조금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뭐 영어로 수업도 듣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지만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학교에서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나 봐요. 그리고 한국 부모님들 중에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저희 가족도 아직은 맞벌이는 아닌데 맞벌이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방과 후 보내는 학원을 알아보는데 저희는 한국 분들이 하는 학원을 좀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학원에서 우리 한국 부모들과 한국 아이들의 니즈를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서 영어로 열심히 대화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방과 후에도 뭐 1시간, 2시간 또 영어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말도 까먹지 않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숨이 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 학원을 좀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본 학원은 학교 끝나고 학원에서 온 이 차량이 아이들을 픽업까지 해주더라고요. 한국에는 저희가 듣기로는 태권도 학원 혹은 수학 학원 이런 데서 아이들 학교 앞에 학원차가 와서 아이들을 태우고 간다라고 들었는데 여기도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후 3시면 학교에서 나오는데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픽업을 꼭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다 말고 시간 맞춰 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도와주는 역할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는 공부하는 학원뿐만이 아니고 태권도 학원이나 혹은 뭐 유도 학원 이런 여러 가지 학원들이 한국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한국 부모다 보니까 한국 선생님들께 아이들을 맡기는 게 조금 더 마음에 편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이스트 밴쿠버 쪽에 살 때 그래서 주변에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거기서 맞벌이 시작했으면 정말 앞이 깜깜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맡길 데도 없고 부탁할 데도 없고 한국식 픽업을 해주는 학원도 알아보기 힘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지인들이 주변에 살다 보니까 서로 도와줄 때가 많고요. 그리고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이제는 이동 시간이 짧아져서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은 주말이나 이럴 때 여기는 뭐 가족 친척들이 없으니까 지인들하고의 모임이 어쨌든 꽤나 자주 있어요. 서로들 이제 외롭기도 하고 연말 연시에 특히 가족들 생각도 나고 하니까 친한 지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떡국도 해먹고 만두도 빚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모이는데 예전에는 집이 멀어서 이동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막 1시간씩 걸리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집이 가까우니까 모임하기도 좋고 또 비상시에 갑자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호출이 왔는데 제가 못 가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경우에 빨리 근처 사시는 지인들한테 좀 연락을 돌려서 그 중에 가능하신 분이 가서 도와주시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이래저래 같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들이 옆에 산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든든하고 또 가까이 사니까 만남도 더 자주 갖게 되고 친하게 지내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대한 장점은 사실 이 정도고요. 이제부터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이들의 영어가 생각보다 빨리 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영어 환경에 얼마나 노출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에 따라 영어 실력이 엄청 빨리 늘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천천히 늘 수도 있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처음 밴쿠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에는 학교에 한국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 학교에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상당히 힘들긴 했는데 또 그만큼 영어는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늘었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늘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영어를 눈에 띄게 잘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겠죠. 근데 몇 달 전에 한국인들이 많은 동네로 이사를 오니까 학교에도 한국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최근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친구들끼리 한국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 물어보면 아이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연스레 영어로 소통하게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영어가 너무 천천히 늘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한국 아이들이 없는 학교에 다닐 때는 한국 친구들이 간절했는데 막상 한국 친구들이 많아지니 이건 이것대로 또 걱정이네요. 다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와서 보니 좀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국말을 할 때 주변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캐나다 와서 주변에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보니 장을 보거나 산책을 할 때 아내와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 게 상당히 편안했던 것 같아요. 매번 무슨 비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누가 들을 염려가 없다는 게 생각보다 꽤나 좋았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와서 보니 마트에 가거나 길을 걸을 때 생각보다 자주 한국말을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안 들리지만 한국말을 하고 있다는 건 바로 알아챌 수 있잖아요. 그럼 왠지 그분들 주변에서는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지 않은 건지 무슨 생각인지는 사실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와서 살다 보니 아무래도 새로 사귀게 되는 지인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저희 가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던 분들과도 속 얘기도 나누게 되고 하는데요. 여기 살다 보니 이민사회라는 곳이 상당히 좁은 곳이더라고요. 그 좁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서로 좋고 또 도움을 주고받을 때는 좋지만 언제고 상황이 바뀌어서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또 오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독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여기 밴쿠버에 와서 살면서 직접 느꼈던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살 때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 보았어요. 공감이 되시거나 혹은 이민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난 과일평도 할 수 있어. 뭐예요? 너무 맛있어. 근데 분명히 구멍이 안 뚫리네. 자리에 가서 먹읍시다. 오늘 진짜 저기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집에 갈 겁니다. 왜냐면 너무 졸려요. 나오기야.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